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그 이제 비즈니스론과 관련해서 좀 이제 원래 주제가 이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제 나누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론이라고 하면 이제 그 뭐 이 캐나다에서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시면서 처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비즈니스를 뭐 처음을 하던 뭐 어떻게 되든 이제 새롭게 인수를 하려면 기존에 있는 거를 이제 사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충분한 자금이 필요하고 그렇게 돼서 이제 비즈니스 론을 받은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혹시 자기가 더 투자를 뭐 한다거나 설비를 만들려 투자하기 위해서 좀 론을 또 더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제 그냥 대략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론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뭐 대략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뭐 이게 한마디로 비즈니스론이지만 이게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고 넓습니다. 예, 이제 예, 먼저 크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일반 비즈니스 오너가 또는 일반 예, 개인 새로운 비즈니스를 기존에 운영되는 우리 그로서리 스토어를 예를 들어볼게요. 그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그로서리 스토어를 인수할 경우에는 일단은 인수 자금이 필요한데 그게 예. 작게는 뭐 3, 40만 불짜리부터 어, 크게는 또 몇 밀리언 되는 또 비즈니스도 있기도 아, 예. 하는데 그걸 다 내 돈 주고 살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론을 받아서 이제 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에 있는 아웃 오브 타운에 있는 그로서리나 뭐 컨비니언스 스토어와 뭐 바틀 이런 스몰 비즈니스를 인수할 경우에는 어, 내가 돈이 여유가 충분히 예, 있다라고 할 예. 경우는 35%, 그러니까 비즈니스 가격의 35% 다운페이하고 65%를 론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5%는 이제 다운페이고 65%를 대출로 그 그렇죠. 전체 비즈니스 네. 가격에 예, 예. 거기다가 이제 그로서리나 뭐 모든 비즈니스가 다 그렇습니다만 이제 인벤토리라서 스탁도 있겠죠. 그 물건도 같이 인수해야 되니까 그거는 별도로 이제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이제 따로 지불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35 플러스 35% 플러스 어떤 그 인벤토리에 대한 그런 자금도 확보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근데 보통은 처음 비즈니스 시작하신 분들은 그만한 자금들이 대부분들이 없으십니다. 예, 스몰 비즈니스 예. 하시는 분들이. 음. 그럴 경우에 제가 이제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정부에서 보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캐나다 스몰 비즈니스 파이낸스 프로그램이라는 건데 그 연방 정부에서 이제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경우에는 비즈니스 가격의 90%까지 돈이 나가요. 비즈니스 가격 90%까지. 예, 예. 프로 다운페이를 하고 나머지 인벤토리 부분은 이제 본인이 준비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확 줄어들죠. 근데 아, 거기에 예. 장점은 있는데 단점은 정부에서 보증을 하다 보니까 일단 공짜는 없거든요. 정부에서 음. 보증료를 요구합니다. 그게 론의 2%에 해당되는 보증료를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 2%에 해당되는 게 사실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그 정부 보증 그 캐나다 스몰 비즈니스 프로그램 해가지고 50만 불 대출 받았을 때 정부에다 내야 되는 돈이 만 불이 됩니다. 거의 뭐 1대1로 개념 대충 계산했으면 그냥 1,000만 원 정도를 정부에다 보증보험을 내는 건데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1,000만 원을 비용으로 지출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거를 아, 론에 얹어가지고 같이 귀날 납부하는 그런 방법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거는 엑스트라 비용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자율이 또 높습니다. 그거는 이 캐나다 스몰 비즈니스로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자율도 정부에서 딱 정해져 와요. 그래서 이거는 캐나다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이 다 똑같습니다. 예. 이자율이. 프라임 플러스 3%인데 지금 현재 프라임이 2.45니까 5.45%가 돼요. 근데 많이 뭐 뉴스에서 들으셨겠습니다만 아마 다음 주에 뱅크 오브 예. 캐나다에서 아마 이자율을 올릴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게 아주 지배적인데 만약에 음. 다음 주에 프라임이 0.25% 올라가면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자율이 어, 오른다고요? 바로 오르죠. 예, 예, 바로 또 5.45가 적용이 아니라 돼서. 예,
5.7%로 바로 그냥 뛰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올릴 때마다 계속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 이자율이 높은데 이제 거꾸로 아까 말씀드린 35% 다운페이하고 65% 돈 얻는 거는 그건 컨벤션이라고 해서 은행에서 결정권이 주도적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2%에 대한 그 보증료를 낼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도 1% 이상 낮습니다. 정부 이자율보다. 그런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의 범위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이제 그런 이제 비용적인 부담을 이제 알고 그렇죠. 신청을 하셔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자금이 여유치 않은 분들은 어쩔 수가 없죠. 스몰 예, 예.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또 비즈니스 운영을 잘 해가지고 또 빨리 갚고 또 큰 또 부를 이룬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 시작은 뭐 그렇게 좀 어렵게 하더라도 나중에는 또 잘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예. 그럼 이런 그 정부 보증 대출 제도를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격 요건이 있는 건가요? 뭐 그런 건 어떻게 돼요?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근데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면 예. 예, 음. 그게 굳이 제한된다 그러면 아마 일반 분들한테는 생소하고 적용이 안 될 텐데 예를 들어서 non-profit organization, 예. 농업 관련, 에그리컬처 관련 음. 이런 데는 신청 자격이 안 됩니다. 근데 뭐 대부분의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은 한국 분들이니까 예.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농사 짓는 분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 이제 예. 비즈니스를 살 때 이런 대출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런 예. 경우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내가 예를 들어서 커머셜 콘도를 하나 사가지고 렌탈로 돌리겠다. 렌탈 프로퍼티로.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예. 어떤 그런 알겠습니다. 그 렌탈 목적이나 이런 거. 음.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이 예. 스몰 비즈니스의 근본 취지는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면서 고용을 창출하는 얘기입니다. 음. 예. 예. 그러면 이게 뭐 그게 신청이 되면 뭐 100%다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떨어질 그것은 수도 있나?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그것도 아니고 아니죠. 예. 이런 이제 어떤 분이 어떤 예. 비즈니스를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기가 구매를 하고 싶은데 저한테 상담을 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예. 예. 맨 처음에 요청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 그러니까 셀러죠. 음. 셀러분한테 요청을 하셔서 셀러분의 그 비즈니스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3년치를 요청을 음.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를 드려서 퍼스널, 그러니까 개인 집 몰개지를 신청할 때는 예. 신청하는 내가 중요합니다. 나의 인컴, 그러니까 나의 소득하고 나의 신용 점수가 주가 돼서 그 몰개지가 승인 나냐 안 나냐가 결정이 되는데 그건 커머셜 개인의 신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개인의 신용. 예. 그러니까 그 집을 사는 사람, 내 신용이죠. 그론 신청하는 사람. 근데 비즈니스는 나보다도 이 예. 현재 파는 사람의 어떤 입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가장 중요하고 예. 두 예. 번째는 바이어, 즉 저죠. 저의 어떤 현재 그 네트워스라고 하는데 현재 그 자산 현황. 예. 내가 예. 은행에 예금이 얼마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있고 또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본이 얼마냐 이런 걸 또 예. 보는 게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제 개인 신용 점수인데 개인 신용 점수는 일반 집 몰개지 신청하는 때처럼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예. 단순한 참고 사항이지. 참고 자료로. 네. 예를 들어서 집 몰개지를 신청을 할 때 내 그 크레딧 스코어가 만약 600점도 안 된다. 그러면은 몰개지 받기가 사실은 쉽지는 음. 않습니다. 그리고 받는다 하더라도 나쁜 신용 점수 때문에 이자율이 좀 높고요. 근데 예. 예. 커머셜은 개인 신용 점수는 참고 자료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음.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 그 비즈니스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게 좋아야 이자율도 좀 유리해질 수 있고 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예. 그 전에 그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보통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세금 많이 나올까 봐 약간 좀 이렇게 좀 이익 구조를 좀 그렇게 아주 슬림하게 이익이 안 나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무슨 자기가 비즈니스를 이제 팔고 나가려고 하니까 뒷사람이 그 재무제표를 보면 별로 이익이 안 나네 그래가지고 은행에서도 대출 안 해서 비즈니스를 이렇게 넘기기가 어려운 뭐 그런 사례도 말씀해 주셨던 것 예, 같은데. 아주 좋은 예, 예. 지적이셨는데, 예, 과거에는 그런 케이스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히 아, 예, 예. 한국 분들이, 예.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데, 세금이 캐나다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세금은 그냥, 아깝잖아요. 많이 예, 나간다고. 예. 이게 괜히 그냥 공돈 주는 것 같고, 돈을 이제 아깝다 보니까 그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어, 이제 강구하다가 예, 예. 쓰는 방법이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1밀리언을 매상이 있었고 내 프로핏이 정상적으로 한다면 이것저것 예. 다 빼고 한 10만 불이 남는데 10만 불에 대해서 세금을 내다 보니까 만 불 넘게 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내가 실제 10만 불을 벌어도 한 15,000불 세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익스펜스에다가 이것저것 많이 집어넣고 예, 예, 예. 많이 해서 익스펜스 확대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는 그나마 괜찮아요. 어쨌든 근거가 있으니까. 문제는 세일이 1밀리언인데 세일을 속여요. 세일을 예를 들어서 뭐 세일 자체를 실제로 1밀리언인 것 같다가 뭐 한 70만 불 내지 뭐 이런 식으로 확 줄여버리고 익스펜스 어, 늘려버리고 결국은 그로스 프로핏이나 가장 중요한 net 프로핏을 적자로 만들어 버리면 음. 캐시플로우가 안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지. 예. 캐시플로우라는 거는 이제 부연 설명드리자면 이 회사가 돈의 흐름이 있는데 그 돈, 여기서 나오는 그 돈 갖고 론도 갚고 어떤 일반적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보는 게 캐시플로우인데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예, 예. 이 비즈니스를 열심히 해서 어, 돈을 벌어도 은행 론도 못 갚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예. 그런 재무제표에 대해서 론을 해줄 수 있는 은행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15년, 예. 10년, 15년 전에 많은 한국 분들이 어,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 카운트에서 찍는 걸 T라고 하는데 T를 두 개씩 갖고 있대요. 앞에서 이제 찍는 그 실질적인 진짜 그 T라고 집에서 그거를 조작해서 만든 T. 다시. 네, 다시 이제 막 한 두세 시간씩 다시 찍는 거죠. 그걸 아, 조작, 요즘은 그런 건 없겠죠? 예. 조작시키고. 그런데 어떤 일이 예. 있었냐면 그것도 한 10여 년 전인데 예. 이 캐나다 국세청이 CRA에서 그거를 탐지를 했어요. 그래서 예. 특히 그 당시 한국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비즈니스가 특히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한 2년 정도 한인들이 운영하는 비즈니스만 대대적으로 어디시 나갔어요. 엄청 많이 세금도 맞고 어떤 어. 데는 제가 들은 어떤 주유소는 그 추징 세금이 너무 많아서 야, 결국 예. 비즈니스를 주유소를 닫았다는 얘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 한번 이 광풍이 휘몰아치고 나서 이제 한국 분들이 깨달았죠. 이거 이제 아, 예, 잘못된 예. 거다. 그래서 그럴 때가 많이 있었구나. 개선이 됐습니다. 많이 개선이 됐는데, 근데 일부 아직까지도 어떤 요즘에는 다 이제 데비트 카드니 크레딧 카드를 투명하게 나옵니다만 아직까지도 일부 업종은 현금이 많이 움직이는 데가 있습니다. 뭐 예. 업종을 굳이 이렇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많이 하는 코인 론드리 같은 경우 거긴 다 원조인 코인원들이? 현금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어, 괜찮아요. 비즈니스 자체는. 돈은 많이 법니다. 규모에 따라 예. 다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뭐 1년에 한 20만 불에서 30만 불 오너가 가져가는 그런 비즈니스도 있어요. 어, 그런데 재무제표를 딱 가져오면 적자예요. 그, 뭐, 마이너스죠. 버는 게 없는 것처럼 나와 있어? 예. 버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적자라니까요. 아, 적자야?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론이 나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다 현금으로 사든지 아니면 오너 캐리어에서 판매자가 개인 대출해 주는 거죠. 구매자. 아, 예.
그러니까 그 나중에 비즈니스를 파는 입장에서 보면 그 좀 돈이 부족해도 대출을 일으켜서 어떤 이제 구입하실 분이 오면 그 사람한테도 넘길 수가 있는데 결국은 그런 제약 조건이 있으면 현금을 있는 사람한테만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 쉽게 비즈니스를 저기 음. 처분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죠? 뭐 그런 저기가 있겠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재산을 축적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세 가지예요. 바우롭타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그로드나 리커나 이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보면 사실 이제 시골에 가서 비즈니스 하면 사실 좀 외로워요. 외롭고 뭐 할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예, 돈을 예. 많이 버는데 그때 이제 돈 쓸 시간이 없어서 또 돈 쓸 어허. 장소가 없어서 돈을 모으는 경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부분 이제 그런 분들이 은행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데 음. 돈을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비즈니스 그렇죠. 가격은 내가 운영만 잘하면, 관리만 잘하면 5년이 됐든 7년 비즈니스 가격은 오르면 오르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 예, 그러면 예. 나중에 파는 시점에서 비즈니스 사고 팔던 차익이 남죠. 그 다음에 돈을 갚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돈도 남죠. 그다음에 어. 그동안 돈을 안 써서 모으죠. 그래서 적게는 한 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예. 아무리 좀 없이 뭐 준비 없이 들어가신 분들 한테도 적게는 한 3배에서 4배 자기가 맨 처음에 갖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 많게는 10배까지 아, 수익을 그래요?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이제 사례들을 많이 보시니까 그런 걸 네, 또 네, 알 네. 수가 있으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요즘도 이런 게 있나요? 전에 그 소개하신 그 인터뷰 옛날에 CN드림에서 인터뷰하는데 보면 이제 이런 것도 있어. 이런 제도가 아직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좀 더 전문적인 어떤 그런 건데 외상 매출 담보라 해서 이거는 이제 어카운트 리시버블 예, 예. 매출 채권. 예, AOD라고 하는 외상. 건데 이거는 참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기가 너무 복잡한 건데 자, 쉽게 설명하자면 외상 매출금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다른 데다 지불해야 되는 예. 그 어카운트 페이업이라고 하는데 그걸 한국말로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카운트 리시버블은 외상 매출금이고 받을 거고. 예. 그다음에 어카운트 페이업은 지불할 건데 그 예, 예. 차액이 있습니다. 그죠? 외상 예. 매출금도 많아야 되겠죠. 예, 외상 예. 매출금에서 어, AP 어카운트 페이어블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아, 순액을 가지고 네, 기준을 하는구나. 거기에서 이제 뭐 한 15% 정도 해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볼륨이 커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어카운트 리시버블 AOD라고 해서 이거는 예. 가장 미니멈이 50만 불이기 때문에 50만 불의 어떤 외상 매출금으로 론을 일으키려면 음. 최소한도 외상 매출금이 뭐 예를 한 2밀리언 이상, 3밀리언 이상 되는 큰 규모의 회사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아, 예. 규모가 큰데. 제가 하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 쪽에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거의.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얼터너티브 예, 라인 예. 오브 크레딧이라는 거는 한국식으로 이게 구체하자면 그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비즈니스 마이너스. 아, 예. 아, 라인 오브 크레딧이니까. 네, 만약에 내가 이제 비즈니스 체킹 어카운트 5만 불을 뭐 오픈 라인 오브 크레딧 설정해놨다 그러면 5만 불 한도 내에서 내가 뭐 썼다 갔다 수고 갚고 하나 쓰는 동안도 이자만 내고 그러니까 한국의 예. 마이너스 통장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비즈니스 라인이잖아요. 마이너스. 어,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저는 그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혹시 그 댓글창에다가 채팅창이죠. 죄송합니다. 채팅창에다가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 간단히 올려주시면 이 진행 중에 답변을 또 드릴 수도 있고요. 지금 어, 최존이라고 하시는 분이 들어와셔서 이제 저한테 그 격려의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지금 서울에서도 보고 계신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국에도 계신가 봐요. 아, 예, 예. 뭐 하여튼 뭐 제 방송이 우리 알버타주뿐만 아니라 캐나다 전역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뭐 어느 분이 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요즘 그 코로나로 해서 그 시바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 예, 이머전시 비즈니스 어카운트 이게 1년 연장됐잖아요. 예, 연장됐습니다. 그만큼 좀 아직
그 경기 회복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그것 때문에 뭐 일이 좀 뭐 복잡해지거나 그러신 건 없어요? 아니요, 이제 저는 1년이 연장돼서 그만큼 좀 더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 그런가요? 사실은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캐나다 정부에서 예, 비즈니스 예.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준 혜택 중에서는 가장 좋은 혜택이 스이바 론입니다. 아, 예, 예. 물론 이제 아, 많은 분들이 이게 다 받지는 못했어요. 어떤 자격 요건이 좀 있어가지고 예. 모든 분이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어떤 어쨌든 요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 예, 인건비가 뭐 2만 불 이상이니 그렇죠. 예. 뭐 근데 여러 가지가 의외로 있었죠. 한국 분들은 그 인건비가 1년에 인건비가 2만 불 이상 지급하는 예, 예. 케이스가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보완책이 나온 게 이제 그러면 인건비가 안 되면 예. 뭐 렌트비를 포함해서 익스펜스가 4만 불짜리인 경우 또 추가적으로 하나 그런 조건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래도 못 받으신 분이 꽤 되세요. 어쨌든 받으신 예. 분들은 6만 불까지 이제 받으신 어. 건데 6만 불 중에 이제 4만 불만 원래는 이제 2022년 올해 예, 12월 예, 예. 올해 30일까지 말까지. 4만 불만 갚으면 2만 불은 안 갚아도 되는 그 이제 아, 프로그램을 예. 운영하는데 그런 거였는데 그 2022년 12월 31일이 2023년 12월 3년. 31일로 1년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 사실은 이게 정말 필요해서 이 돈을 받아서 강물에 담배처럼 쓰신 분도 있지만 예. 자격은 되지만 또 그닥 이 론이 필요 없는 회사들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 그걸 예, 예. 자격을 안 두니까. 그래서 어. 그런 회사들은 그런 기업들은 6만 원 받아가지고 어디냐 다 인베스트 했습니다. 정기예금에 어. 넣는다든지 세이빙 넣는다든지 해서 이익을 이자를 창출시켜서 그냥 놓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예. 사실은 이거는 뭐 비공식적인 건 합니다만은 6만 불론 받은 사람이 4만 불을 올해 말까지 갚아야 되는데 다시 비즈니스가 어려우신 분들은 쓸 다 때는 써버릴 수도 좋은데 있잖아. 네, 어. 4만 불도 갚는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 예. 그렇죠. 어. 근데 올해 12월 31일까지 4만 불을 못 갚으면 내년부터 6만 불이 론을 받거든요. 6만 불에 대해서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게 2023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내년에 음. 똑같은 케이스죠. 내년 12월 31일까지 4만 불을 못 갚으면 2024년부터는 전체 6만 불에 대해서 상환을 해야 돼요. 예. 이제 좀 아깝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어. 되는 돈인데. 그래서 어. 어, 다른 애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버스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4만 불은 우리가 대출해줘. 그러니까 서버스에서 시바론을 받은 분들한테 4만 불 대출해주면 그분은 그 4만 불을 시바론을 갚고 서버스에서 갚고. 4만 불 론을 일으키는 거죠. 아, 론을 대체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은행에서 서버스에서 4만 불 론을 받아다가 어. 시바론에서 4만 불을 갚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 2만 불은 안 갚아도 되는 거니까. 아, 대신에 그렇지. 아, 그러니까 서버스에다가 4만 불만 근데 괜찮은 건가? 약간 좀 괜찮습니다. 그걸 상관없나? 하지 못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예. 어차피 은행에서 론을 일으켜서 갚는 거니까 내 돈을 아, 갚든 그렇죠. 은행에서 빌려서 갚든 갚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런데 예, 12월 그러니까 올해 12월 30일이었으면 이제 올해 제가 무지하게 바빴을 겁니다. 그 론을 일으키려고 예, 예. 이제 1년 연장이 되는 바람에 거의 내년을 저도 이제 조금 아, 내년으로. 그렇죠. 내년을 예. 한 16년 돌리겠습니다. 아마 그게 제가 CRA에서 보니까 네 4만 불에서 뭐 1,000불이 빠져도 그게 요건이 안 되면 2만 맞습니다. 불 그 면제를 못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직 4만 불을 정확히 채워서 갚아야 네네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게 무슨 뭐 한 3만 불만 갚았으니까 비례적으로 면제받고 이게 아니 그건 아니더라고. 아닙니다. 예. 예. 3만 딱 갚아야지. 그래서 은행들에서 아마 그 4만 불에 대한 론을 일으킬 겁니다. 예. 그 그걸 은행도 잘 알고 좋고 계셔야 되겠네. 돈 빌린 시바론 갖고 있는 사람도 좋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론 말고 무슨 정부 그랜트 같은 것도 있나요? 비즈니스 사업자들을 위해서. 전에는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이제 연방 정부에서 주는 그란트는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이런 이제 시바론이든지 헬스케어든지 뭐 예, 여러 가지 예. 그런
어, 보조하는 어떤 그런 거 있지만 그란트라는 예.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준다는 거죠. 근데 예. 그 C바론에 이제 6만 불 중에서 2만 불 안 갚아도 된다는 게 일종의 이제 그게 그랜트가 그란트죠. 되는 거죠, 네. 사실. 예. 근데 이제 연방에서 그게 제가 볼 때는 다고요. 주정부 차원에서 예. 예전에 그란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신청하면은 제 기억으로는 최대 2만 불까지 이렇게 주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2만 불 다 받은 회사는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만은 보통 만 예. 불에서 15,000불씩을 다 음. 받아가지고 가뭄에 담비처럼 많이 사용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제 아부터 주정부도 기름값 요즘 뭐 좀 더 올라가서 좋다고 뭐 적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마냥 그랜트를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요즘은 그랜트 얘기가 못 들어봤습니다. 주정부. 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럼 만약에 이제 그 비즈니스 론을 이제 지금 뭐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뭐 이런 이제 비즈니스 인수하거나 해서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요? 이제 처음에 일단 담당자를 제가 뭐 일단 서두에도 인터뷰를 해야겠지만. 말씀드렸지만 예 이제 제가 이제 그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비즈니스를 찾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마 예, 예. 가장 손쉽고 많이 하는 방법이 리얼터,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 통해서 예, 어, 예.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경우가 아직까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어, 그 방법도 좋지만 예, 제가 이제 예. 그 상담할 때 권하는 거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예, 예. 차를 갖고 그냥 드라이브 삼아서 구석구석을 다녀보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 어. 군데 다녀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직접 이제 찾아가 보는 게 좋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뭐, 탐사를 위해서. 내가 만약에 타겟이 주유소다. 예, 그러면 예. 다니면서 주유소를 여기저기 다 들어가서 보시고 한번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보시라고 그러고 운영이 또 내가 찾는 게 그로소이다. 그러면은 예, 예. 이 알버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지금 온타리오에서 계신 분이 이 방송 들으시는 모르겠지만 온타리오에는 거의 그로서리 컨비니언스가 정체되다시피 해서 아마 거의 이게 별 재미가 없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예.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봤습니다만 알버타는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알버타하고 사스카추안. 아, 예, 네. 예. 그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시골 마을에서 매상을 10억을 한다라는 어. 그 문구를 해가지고 이제 15분짜리 영상이었나? 아, 그 예, 예. 유튜브 영상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런 시골인데도 1년 매상이 10억이면서 뭐 내가 순수하게 가지고 가는 돈은 한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한 20만 불 음.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동네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동네 아, 행사도 예, 예. 그런데 보니까 제가 파이낸스 해준 그로소리 아, 그래요? 그분, 네. 그분도 그 사람은 아닌데 그 비즈니스가 그 비즈니스를. 네. 알버타는 아직까지 구석구석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 많이 다녀보라고 그래요. 예. 발품 결국은 본인께서 발품을 좀 팔고 여러 가지 좀 시간을 그런데 이제 투자를 해서 그렇죠. 찾아보시면 아직까지 알버타는 할 만한 데가 있다. 그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게 의외로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의외로. 제가 캐나다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예, 가장 예. 확실하게 느끼고 경험한 건 뭐냐면 예, 예. 내가 부지런히 발품을 팔면 팔수록 내가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예, 예. 돈을 TV를 하나 번다. 사더라도 어. 매장을 여러 군데 가지 않습니까? 다 틀립니다. 다 아, 제각각. 예, 예. 그래서 내가 발품을 팔면 팔수록 내가 돈이 이익이 된다라는 건 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비즈니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 그냥 좀 시간이 있으면 그 구석구석 다니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껌 한 통, 뭐 콜라 하나 사더라도 그 분위기 한번 음. 보고 또 영어가 조금 되시면 그 주인하고 잠깐 얘기도 해보시는 거고 그러다 보면 뭐라고 말은 못합니다만 자기가 어떤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예, 예. 경험에서. 어. 그러면 아주 좋은 비즈니스를 건질 수가 있고 그 좋은 비즈니스가 곧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재산 형성에 직접적으로 음. 기여하기 때문에 결과가 예. 그래서 제가 뭐 저도 이제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뭐 밴쿠버나 토론토 쪽에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너무 치열해 가지고
가격도 비싸고 또 그렇게 뭐 마진도 별로 안 남고 너무 서로 이제 제살깎기 같은 거죠. 경쟁이 치열하니까. 뭐 그런데 이제 여기 알버타주는 아직도 찾아보면 그런 좋은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그래서 말씀.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찾으시면 이제 이걸 사겠다라고 결정하시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아, 그러면 야, 그 재무제표 좀 아, 예, 보여줘라. 예. 그게 이제 그렇죠.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인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기준이 음. 되는 게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그래서 예, 예. 그거를 받아다가 저한테 주시면서 저하고 이제 같이 의논하고 상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제가 이제 예. 그 재무제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저한테 재무제표. 주시면 음. 제가 이제 그걸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쭉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내죠. 이거는 할 만한 비즈니스입니다. 아니면 이거는 뭐야 들어가면 고생만 할 거니까 아예 다른 걸 알아보라든지 제가 이제 분석한 다음에 그런 상담을 하고 이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재무제표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를 인수할 경우가 그렇고 또 간혹 가다가는 비즈니스를 처음 자기가 이제 본인이 셋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제가 많이 하는 분이 타운 안에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거 한국 분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건데 캐나디안 예. 분들이 많이 하는 건데 그러면 데이케어라든지 또는 마사지 테라피라든지 우리 영킴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기 그 캐나다가 예, 마사지 예.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근데 비싸요. 한 번 할 아, 때마다 비싸다고? 80불에서 한 100불 정도 하거든요. 근데 예. 한국 예. 분들이 간혹 가다 그 마사지 테라피도 금액이 라이선스 받아가지고 어. 운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커머셜 콘도 그러니까 렌트를 해가지고 거기다 셋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 셋업할 경우에는 또 그럴 때는 이제 비즈니스 플랜이라는 예. 사업 계획서죠. 아, 사업 사업 계획서. 계획서를 이제 재무제표 대신에 음. 사업 계획서를 준비해가지고 비즈니스 플랜 준비해가지고 그걸 갖고 저하고 또 상담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하지 않았던 이제 비즈니스 새롭게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그것도 뭐 만들어 주세요? 허 아니요, 이사님이? 그건 제가 만들어 예. 드리는 건 아니고 예. 보통은 본인이 이제 만들어 와야 돼. 본인이 만들어 오는데 한국 분들이 그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예. 데이케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데이케어만 또 전문적으로 비즈니스 플랜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또 있어요. 예, 그게 예. 제가 듣기로는 그 비즈니스 플랜 하나 만들어주는데 한 2,000불에서 3,000불 정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런데 데이케어 같은 건 요청하고 또는 그도 아니고 뭐 그렇다 그러면 회계사가 대부분 그 비즈니스 플랜을 준비합니다. 우리 영국에서 회계사인데 그거 해보셨어요? 비즈니스 플랜? 예. 만들어 알겠습니다. 보셨나요? 예. 본인이. 예, 그럼 오늘 벌써 50분이 됐네. 예. 그렇군요. 그 뭐 마지막으로 뭐 우리 비즈니스 론에 대해서 계속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간단하게 그냥 뭐 마무리하는 걸로 한번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비즈니스를 하시겠다라고 그러니까 결정하셨으면 일단은 철저한 시장 조사가 선행이 돼야 예, 됩니다. 예. 그 시장 조사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구석구석 다니면서 많이 보시기를 발품을 파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그게 제일 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캐나다 회계세무 완전정복 채널 이제 첫그 구독자 초대석 시간이었는데요. 예, 제가 존경하는 우리 허웅 이사님하고 비즈니스론 대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을 보시는 이제 구독자분이나 시청자분들에게 또는 앞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된 그런 이제 동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허 이사님한테 다시 한번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제 또 초대를 해서 또 좋은 말씀을 또 듣는 시간을 나중에라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그럼 저기